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금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DHS 미국 국토안보부 있지 않습니까? 셧다운이 된 게 드디어 종료가 됐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자그마치 76일 동안이나 미국의 국토안보부가 셧다운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네요. 예산이 이제 미지급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일단락이 됐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제 셧다운이 이제 종료가 이렇게 또 됨으로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예산이 이제 들어가게 생겼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복구가 됐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미 국토안보부의 대부분의 기관, 뭐 해양 경비대, TSA, 비밀 경호국, 뭐 세큐리티 서비스, 페마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이제 법안을 이제 통과를 이렇게 또 시켰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스나 CBP, 그러니까 이민 단속국들 있지 않습니까? 이민 단속국의 예산은 제외를 한 채 통과가 되었다고 하네요. 거의 대부분 다 통과를 시키고 이민 단속에 대해서만 아직은 통과를 안 시켰다라는 그런 소리지. 왜냐하면 아직도 이 아이스들이 뭐 강압적으로 이민 단속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해결이 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민 단속국들에 대해서는 6월 1일까지 처리를 할 계획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한 달 정도 이제 남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요구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이민 단속국, 아이스, 뭐 CBP 이렇게 해가지고 이민 단속을 너무나 빡시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시민이 2명이 사살을 이렇게 또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런 요원들에 대해서 엄격한 감시 그리고 제한을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는. 민주당에서는 마스크 착용하는 거 이제 금지를 시키고, 그리고 어떤 집을 수색을 할 때에는 사법 영장을 먼저 받아야지만 수색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이거는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이제 공화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민 단속국들이 이민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 없이 그냥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공화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 아직도 계속 이제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국토안보부는 우선 이제 일단락 되기는 됐는데, 셧다운이 이제 끝나기는 끝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셧다운이 된 그런 기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또 지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76일 동안이나 셧다운이 되어 있다 보니까 TSA 있지 않습니까? 연방항공보안청 공항들에서 막 수색을 하고 그런 이제 요원들이 1,100명 이상이나 이제 사직을 했다라고 하네요. 76일 동안이나 월급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생계를 이어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이직을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다른 일을 아마 잡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고, 어쨌든 간에 이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이 법안에 이제 사인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바로 이 예산 지원이 이제 되지 않을까. 예산 지원이 되기는 되는데, 그런데 아이스나 뭐 CBP는 예산 지원은 아직은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6월 1일까지 이 이민 단속국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을 할 게 이제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뉴욕 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피트 헤그세스가 상원 청문회에 이렇게 또 참석을 해가지고 어제 피트 헤그세스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랑 그리고 댄 케인 합참 의장이 참석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상원 의원들이랑 이제 청문회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왔는데, 그 핵심적인 그 내용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나와서 이제 청문회를 하면서 이제 상원 의원들이랑 이제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란 전쟁에 대해 가지고 의문을 제기를 하는 그런 의원들한테 적으로 이제 규정을 이렇게 또 하면서, 우리가 지금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제 무모한 반대론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비난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제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이제 피트 헤그세스한테 아니 전쟁을 하기는 했는데 전쟁을 이렇게 또 일으키면서 미국 사람들이 겪어야 할 기름값 이제 오르는 거, 뭐 물가 상승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뭐 엄청나게 비난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비난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전쟁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이런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적들이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예,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전 세계 석유 물동량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을 일으킴으로 해가지고 봉쇄가 되어버렸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타격이 어마무시하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지 않는 이상 이번 전쟁이 성공적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민주당 의원들은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밖에도 이제 민간인들이 이제 사망한 것에 대해서도 추궁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첫날 있지 않습니까? 네, 첫날에 토마호크 미사일이 초등학교에 이제 떨어져가지고 168명이나 거의 뭐 초등학생들이 이제 사망을 이렇게 됐다고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또 이제 추궁을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것이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민간인 피해 방지 부서의 인력을 90%를 감축을 했다고 하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토마호크 미사일이 이 초등학교에 떨어져가지고 민간인 피해가 이렇게 또 많이 나온 게 아니느냐. 라고 이제 상원 의원들이 질문을 이렇게 또 하니까 피트 헤그세스는 또 물타기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네, 다른 얘기들을 하면서 뭐 바이든 대통령을 갑자기 또 얘기를 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이 질문을 교묘히 이렇게 또 빠져나갔다라고 하네요. 네, 대답을 이렇게 또 하지도 않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군에서도 피트 헤그세스 이제 국방장관이 고위직에서 여성들 그리고 흑인들을 해임을 이렇게 또 여러 명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여성 장관들만 그리고 흑인 장관들만 이렇게 해임을 했느냐라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확답을 이렇게 또 피하면서 특히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는 남성과 동일한 체력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좀 이제 남성 우월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백인 우월주의적인 것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흑인 장관들을 이제 해고를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상원 의원들은 이런 것들도 이제 비난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국방부 내에서 매달 기독교 기도회를 개최를 이렇게 또 하고 전쟁의 전당성을 기독교적 근거를 찾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종교적인 중립성을 위반을 하고 있다라고 이 상원 의원들이 이제 비판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상원 의원들이 피트 헤그세스 장관을 이제 두고 이제 청문회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렇게 또 오가기는 오갔는데 그런데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나 이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나 둘 다 합의가 된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무엇이냐면은 호르무즈 해협이 완벽하게 통제가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개방이 되기 전까지는 이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공화당이나 이제 민주당이나 동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어제는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청문회를 이렇게 또 하면서 저도 다 보지는 않았는데 조금 봤거든요. 아 피트 헤그세스 장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똑같아. 누가 이제 질문해가지고 좀 자신한테 불리한 그런 질문이 온다고 하면은 주제를 돌려버려가지고 갑자기 막 바이든 대통령을 끄집어내고 뭐 핵무기 솔직히 말해서 이란에 핵무기도 없었거든요. 뭐 핵무기가 만약에 터졌다고 하면은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질문을 막 흐리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보니까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 그 사람들은 그 나물의 그 밥이구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 상대로 해가지고 재판이 있어가지고 법정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출석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오픈 AI에다가 이제 소송을 이렇게 또 한 것은 샘 얼트맨이 오픈 AI를 이제 설립을 이렇게 또 하면서 비영리라는 그런 이념을 저버리고 이윤만 추구를 하는 그런 회사로 변질시켰다라고 하면서 이제 민사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XAI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AI 기업을 이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XAI도 영리 목적으로 지금 회사를 이렇게 또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탓하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은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그 오픈 AI에 계속 이제 남아 있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도 계속해가지고 비영리로 만들었겠냐고 그냥 내비로 뒀었겠냐고. 아니 자기도 XAI를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영리 목적으로 회사를 이제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모순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어제는 또 이제 법정에서 일론 머스크가 주장을 이렇게 하면서 좀 이제 실수가 이렇게 또 있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제 법정에서 테슬라는 AGI를 추구를 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요. 이 AIG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 인공지능을 추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불과 2달 전에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그 X, 그 트위터에다가 테슬라는 AGI를 만드는 첫 번째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이 적었다고요. 그래 놓고서 이제 법정에서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테슬라는 AGI를 추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해버리다 보니까 거짓말을 이제 법정에서 해버리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굴욕을 이렇게 또 당했다, 휴밀리에이드를 이렇게 또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일론 머스크의 사생활 관련에 대해서도 이제 답변을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또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랑 자녀를 4명이나 둔 그런 이제 벤처 투자자가 있다고 합니다. 벤처 투자자인데 일론 머스크랑 이렇게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녀를 4명이나 뒀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또 하니까 I think so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제 불확실하게 대답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도 일론 머스크 이거 남자 맞아?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2018년도에 일론 머스크가 그 오픈 AI에서 이제 떠났다고 하거든요. 그 이사회에서 이제 떠날 당시에 얼트맨이 4쪽짜리 분량의 서류를 보냈다고 합니다. 보냈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 4쪽짜리를 다 읽어보지 않았다라고 인정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의 이제 상대 변호사는 고작 4페이지밖에 되지 않는데 그거를 읽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를 좀 이제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픈 AI랑 지금 소송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거는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한 그런 소송이다 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사회에서 이제 나올 때에도 4쪽짜리도 읽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준비가 전 되지 않았었던 그런 재판을 지금 하고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테슬라는 뭐 AGI를 하지 않는다, 추구를 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2달 전에는 AGI를 만드는 첫 번째 회사가 XAI, 뭐 테슬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의 말들에 대해 가지고 모순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휴밀리에이드가 됐다, 굴욕을 법정에서 이렇게 또 당했다 라고 합니다. 뭐 일론 머스크는 항상 좀 말하는 거랑 행동이랑 좀 이제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 업적들을 이제 본다고 하면은 대단한 사람이긴 대단한 사람이죠.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긴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말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안드로메다로 가 있는 듯한 그런 말들을 자주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도 좀 이제 비난 섞인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엑시오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이란에다가 이렇게 또 보낸 그 평화 협정에 대해 가지고 이란이 지금 답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직접적으로 이제 미국 측에다가 답을 보낸 것은 아니고 파키스탄에다가 답을 이렇게 또 전달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지금 뭐 미국하고 이란이 어쨌든 간에 그 평화 협정에 대해 가지고 얘기가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완벽하게 지금 대화가 차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전쟁 끝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종결이 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인 그런 얘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이 기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한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에 얘기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이 이제 미국한테 이제 평화 협정 같이 이렇게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쨌든 간에 이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을 먼저 하자. 우리도 개방을 하고 너네도 개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 지나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또 이란 측에서 이제 먼저 이렇게 또 제안을 하니까 미국 측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하는 거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이 조건이 있다. 너네들 그 핵무기 만드는 거, 핵시설, 뭐 농축 우라늄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싹 다 중단을 시켜라. 그리고 앞으로 하지 말아라. 어떠한 핵 활동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해야지만 우리가 평화 협정을 합의를 하겠다라고 이제 미국 측에 이렇게 또 요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답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랑 그리고 이제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협상 내용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보안을 굉장히 강조를 이렇게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란 측에서 어떤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미국 측에다가 답을 해주긴 했는데 과연 어떠한 얘기인지는 아직은 모르기는 모르는데 어쨌든 얘기가 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뭐 이란 측이 주장을 하는 것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서로 좀 굉장히 온도 차이가 심하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이 평화 협정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란을 이렇게 또 보면은 실제 지도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지금 너무나 혼란 속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미국이 엄청나게 공격을 이렇게 다음으로 해가지고 이란의 지도층들이 뭐 거의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사살을 이렇게 또 당해가지고 실제로 좀 혼돈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에서 강경파가 지금 힘을 잡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이란의 실제 지도자는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란은 평화협정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주장을 이렇게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란 측은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절실히 합의를 원하고 있다라고 이란 측은 그렇게 주장을 이렇게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어제 본다고 하면은 이 백악관에서 긴급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벤스 부통령, 마르코 루비오, 뭐 국무장관 피터 헤그세스 장관들이 이렇게도 모여가지고 45분 동안 긴급 회의를 이렇게도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이란 측이 어떤 것을 이제 답변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회의를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과연 어떻게 될런지 계속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울티메이텀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뭐 최후 통첩이라고 해가지고 이란한테 빨리 이 평화 협정을 합의를 해라라고 이제 압력을 이렇게 또 줬는데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계속 이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울티메이텀이 아니야. 컨티뉴움이지 않나. 계속 컨티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전쟁은 더 심각해지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 측이 더 공격을 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거든요. 유가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기름값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 미국의 민심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웬만하면은 이 유가를 이렇게 또 낮추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지시를 한다고 하면은 유가가 또 미친 듯이 오를 거란 말이에요. 절대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을 안 하지 않을까.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또 하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평화 협정을 이제 합의를 하지 않을까 둘 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This is fine, but it feels terrible 이라고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가솔라인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사인을 이렇게 또 사진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경제 지표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지표는 괜찮게 나오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인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 기분은 굉장히 좀 엉망이다. 그런 경제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기름값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가솔린 가격이요. 실제 이제 우리들이 차를 타고 다니고 있으면서 기름값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그마치 4달러 30센트 정도이다 라고 합니다. 미국 평균 이 기름 가격이 4불 30 정도래요. 여기 캘리포니아는 6달러고 미국 평균은 4불이 넘어섰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보다도 더 빨리 지금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2022년도 최고점보다 더 빨리 지금 이 기름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그 충격이 굉장히 어마무시하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제 지표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컨슈머 센티멘트 있지 않습니까? 이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것들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런 경제는 바닥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경제는 어찌어찌 지금 굴러가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그런 마음은 불황인 그런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지출하고 있는 것은 똑같다고요. 지출이 많이 되고 있기는 있는데 이제 똑같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버는 게 있기 때문에 똑같이 벌고 있고 이제 똑같이 지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기름값이 지금 너무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기름에 더 돈을 많이 써야 하지 않습니까? 돈을 더 이제 기름값에 이제 써야 하기 때문에 식비 같은 것들을 줄이고 있다고 하고요. 의료비 같은 것들을 지금 줄이고 있다고 하고, 외식비 같은 것들을 지금 줄이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짜증이 지금 가득 섞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소득층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소득의 4.2%를 휘발유 비용으로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금 상승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이 고물가에 직격탄을 지금 받고 있다, 저소득층들은, 라고 이제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상층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1시간을 일을 하면은 대략 한 10갤런 정도의 기름을 이렇게 또 살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1시간을 일해도 7갤런밖에 사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중산층들은 대략 한 20달러에서 30달러 정도 시간당 임금을 이렇게 또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름값이 이렇게 또 올라가지고 기름값으로 너무나 많이 지출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신용카드에 계속해가지고 대비 빚이 많이 이렇게 또 쌓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운전을 지금 덜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사람들이 운전을 좀 이제 덜 하고 있으면서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운전을 하지 않다 보니까 지출도 지금 좀 이제 많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지금 계속해 가지고 금이 나는 그런 소리를 우리 듣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3% 정도의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P 500은 0.6% 정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은 거의 1% 정도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S&P 500은 또 역대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역시 역대 최고치 찍고 뭐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애플이 5% 이상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좀 이따 이제 애플에 대해서 이제 뉴스를 이렇게 또 보기로 하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이제 유가가 지금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란이 이제 파키스탄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미국한테 평화협정 그 수정안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이렇게 또 들리다 보니까 텍사스 원유 WTI는 4%가 급락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거의 뭐 100달러대로 거의 이렇게 또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식을 이렇게 또 보면은 에스테 로더 있지 않습니까? 그 화장품 기업이 실적 호조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력을 감축을 하겠다. 인력을 감축을 하면 비용 절감이 이렇게 또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스테 로더는 지금 11%가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로쿠에서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실적이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왔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7%가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딧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의 DC 인사이더 같은 커뮤니티 게시판 그런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레딧에서 사용자 증가 수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지금 레딧의 주식은 12%가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로블록스 같은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이 주가가 21%가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이란이 평화 협정에 대해 가지고 지금 답변을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 보니까 유가가 지금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텍사스 원유는 WTI는 100달러 정도를 지금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한 4%에서 5%가 지금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브렌트유 역시 이제 3%가 이제 급락을 이렇게 하면서 107달러를 지금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60day 논란이 지금 있다라고 하네요. 이 미국 법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쟁 권한법이 있다고 합니다. 1973년도에 이렇게 나온 이제 전쟁 권한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 법에 따른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의회에 승인이 없이 전쟁을 이렇게 또 치렀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군대를 철수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시작을 한 지가 오늘로써 딱 60일이라고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중동에 있는 군인들을 다 철수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4월 7일에 우리는 휴전을 시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은 종료 상태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니 전쟁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아니 무슨 군대를 철회를 해야 되느냐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 연장을 신청을 하지도 않았다. 이 60일 뿐만이 아니라 법정 연장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30일간 더 연장을 해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을 계속 지속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이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나 지금 많이 세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지금 이 시스템적으로도 별로 막을 수 있는 게 없어. 너무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이제 우호적인 그런 당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원의원, 하원의원 전부 다 이제 공화당이고, 대법원도 이제 보면은 대법관들이 뭐 6명이 보수파이고 3명밖에 진보파가 아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막을 수 있는 자가 별로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근데 이렇게 법을 무시해도 되는지 진짜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란의 전쟁이 조만간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에 이 유가는 지금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도 대답을 이렇게 해주고 있다 보니까 아마 조만간 끝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지금 움직임이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커다란 움직임이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네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1위 자리는 엔비디아이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어마무시하게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1위인데, 그런데 이 왕자가 알파벳, 구글한테 뺏길 수도 있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기사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알파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아마 조만간 5조 달러, 5 트릴리언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알파벳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 200억 달러를 돌파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렇게 또 나옴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하루 만에 이 알파벳이 10%나 급등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4.6 트릴리언 달러이다. 시총이 와 미쳤습니다. 엄청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파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난 1년 동안에 주가가 140%나 상승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옵션 시장을 조만간 알파벳이 엔비디아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시총은 5조 달러 찍었다가 살짝 이렇게 또 내려가가지고 4.9 트릴리언 달러이다. 라고 하네요. 최근 이틀 동안엔 6%가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픈 AI에서 이 매출이 좀 예상보다 낮았다고 하고요. 목표치를 이제 달성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지금 같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엔비디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5월 20일에 이제 20일 뒤에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앞두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엔비디아나 알파벳, 구글이나 진짜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오를 수가 있는지 진짜 어마무시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애플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애플이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렇게 또 나왔다
라고 합니다. 주당 순이익은 2달러 1센트를 이제 기록을 이렇게 하면서 예상치보다 더 높게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도 1112억 달러를 이제 기록을 이렇게 하면서 예상치 1096억 달러를 이렇게 넘어섰다라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오늘 이 애플의 주식은 5%가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이러한 이제 좋은 결과가 이렇게 또 나왔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이폰 17 그 라인업이 이례적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수요가 굉장히 이렇게 또 높아가지고 매출이 569억 달러를 기록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분기 연속 20% 이상의 매출 성장을 지금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폰 17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팔리고 있나 봐요. 그러면서 이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부분에서도 이제 매출을 굉장히 좋게 이렇게 또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309억 달러의 매출을 이렇게 또 올리면서 지금 두 번째로 큰 매출을 이렇게 또 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맥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맥 컴퓨터도 이제 매출을 83억 달러를 기록을 이렇게 또 하면서 특히 맥 미니 있지 않습니까? 맥 미니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팔리고 있다. 라고 하네요. 지금 개발자들 사이에서 맥 미니가 그 AI 돌리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싸면서 잘 돌아간다 라는 그런 소문이 이렇게 또 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 맥 미니를 이렇게 또 사가지고 맥 미니의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맥 미니 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또 출시를 한 그 맥북 니오 있지 않습니까? 맥북 니오의 매출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거 너무나 싸고 이 성능이 이렇게 또 좋다 보니까 맥북 니오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렇게 또 팔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중국에서도 이제 매출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중국의 매출이 204억 달러를 이제 기록을 이렇게 또 한번 해가지고 예상치보다 훨씬 더 이렇게 또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애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팀 쿡이 이제 올해 9월 달에 이제 퇴임을 이렇게 또 하고 존 터너스가 이제 차기 CEO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CEO가 이제 교체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뒤로 이제 첫 번째 실적 발표를 이렇게 한 것인데 실적이 굉장히 아주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팀 쿡이 애플을 굉장히 잘 이끌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대략 한 15년 동안 이 애플을 이렇게 또 이끌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잘 이끈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애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난관도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붐으로 인해 가지고 메모리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메모리를 어떻게 구하는지도 그게 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 애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애플도 진짜 계속 오르네. AI에다가 지금 별로 투자를 하고 있지도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들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다 AI랑 연관이 된 그런 기업들만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애플은 AI에다가 크나큰 투자를 하지도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아이폰으로만 엄청난 매출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와, 애플 진짜 대단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텔의 파운더리 그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인텔 파운더리 뭐 EMIB라고 하는 그 인텔의 핵심 패키징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의 그 수율이 90%라는 높은 수율을 이렇게 또 달성을 해가지고 TSMC랑 대항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을 지금 인텔이 확보를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인텔이 파운더리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TSMC처럼 다른 회사들에서 수주를 받아가지고 이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지금 생산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뭐 패키징 기술, 이 칩을 이제 만든 다음에 그 칩을 어떻게 조립을 하는 그 패키징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패키징 기술에서 그 수율이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수율이 90%나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 이 TSMC랑 경쟁을 할 정도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구글의 차세대 AI 칩 TPU를 이제 아마도 이제 인텔에서 이제 만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이제 차세대 페인맨이라고 하는 그 차세대 AI 칩인가 봐요. 그것도 아마도 이제 인텔에서 이제 부모타서 이제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메타의 페이스북의 새로운 칩들도 이 인텔에서 아마 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와, 예,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인텔의 미래가 굉장히 밝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아시다시피 네, 미 정부에서 인텔을 지금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칩 액트를 이제 통해 가지고 미국의 반도체, 미국 쓰이는 그 반도체는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네, 액트가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예, 지금 이 미국에서 이 반도체 공장들을 막 여러 개 이렇게 또 짓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텔을 미국 정부는 지금 밀어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당연히 예, 미국 기업을 밀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다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로 인해 가지고 네, 지금 뭐 인텔은 예, 미친 듯이 주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네요. 와 대박입니다 인텔. 네, 따봉이고요. 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워렌 버핏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워렌 버핏이 네, 이 공식적으로 CEO에서 이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CEO에서 이렇게 또 물러나면서 네, 지금 이 버크셔 해더웨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네, 이 워렌 버핏이 물러나기 전까지 네, 굉장히 많은 테크 기업들의 주식을 많이 팔았다라고 합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애플의 주식도 굉장히 많이 팔지 않았습니까? 뭐 다 팔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처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현금을 지금 쌓아두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마존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 역시 가지고 있었던 이 아마존 주식 77%를 매도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매도를 하긴 했는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면서 매도를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 아마존도 굉장히 쌀 때 사가지고 엄청난 돈을 수익을 이렇게 떴고 한 77% 정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 77%를 팔아제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아마존은 아직도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은 왜 이 아마존을 팔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주가의 수익 비율,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높다,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아마도 이 아마존의 주식을 많이 판 게 아니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도 많이 팔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많이 팔고 아마존도 이렇게 또 많이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현금을 지금 쌓아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다른 기업들에다가 막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칩을 이렇게 또 생산을 하는 ASML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느냐라고도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더웨이에서 이제 이렇게 물러나면서 CEO에서 이렇게 또 물러나면서 그 물러나기 전까지는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주식들을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 그러니까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여러 기업들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너무 비싸다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현금을 지금 쌓아두고 뭐 채권 같은 거 사고 그럼 현금으로 거의 대부분 많이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도 싼 기업이 있다고 하면은 밸류에이션을 봐가지고 그 워렌 버핏이 계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식이 싸다고 하면은 아직도 사고 있기는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완벽하게 다 빠져나오는 것은 그거는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워렌 버핏도 현금을 많이 쌓아두기는 쌓아두고 있지만 싼 게 있다고 하면은 계속 사서 모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더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 경찰이 이제부터는 이 무인 자율주행 차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무인 자율주행 차에도 과태료를 부과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웨이모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LA에서도 웨이모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아요. 그런데 이 웨이모가 완벽하게 법들을 다 지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경찰이 웨이모에다가도 티켓을 부과를 이렇게 탈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뭐 거의 다 이 웨이모는 이 법들을 잘 지키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사고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났거나 아니면은 공사가 이렇게 또 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웨이모가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이모가 차량이 멈춰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뭐 긴급 상황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일어난다고 하면은 차량을 강제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태료도 이제 부과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자율주행 기업이 이런 뭐 웨이모 같은 그런 기업이 법규 같은 것들을 많이 어기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운행 허가를 정지를 하거나 취소를 할 수도 있다. DMV에서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들을 많이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특히 이제 도심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샌프란시스코나 이제 LA 지역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무인 차량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다가 상황을 잘 인지를 하지 못해가지고 서 있는 경우에 이런 소방차들이 제대로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과태료도 물고 그리고 긴급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이제 경찰에 이렇게 또 갖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웨이모들은 이제 빨리빨리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해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티켓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차량에만 주는 건지 아니면은 웨이모 전체 그 회사한테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웨이모 전체 회사한테 이렇게 또 주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오늘 로블록스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게임 있지 않습니까? 로블록스 주가가 18%가 폭락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막 오락하고 막 게임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로블록스에서는 연간 부킹 전망치를 기존의 82억에서 73억 달러로 10억 달러 가량 낮췄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매출이 앞으로 좀 이제 적어질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동 안전 조치도 지금 시작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합니다. 로블록스에서는 이제 새로운 에이지 체크 기능을 이제 도입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인증이 된 그 사용자가 있다고 하면은 소통이 제한이 된다. 메시지 같은 것들을 이제 못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인증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못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신규 사용자 유입이 둔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매출에 지금 타격을 이렇게 또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 1월 달부터 연령 확인을 하지 않은 그런 사용자들의 채팅 기능을 지금 제한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로블록스의 사용자들이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로블록스의 이제 사용자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73%가 18세 미만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35%는 13세 미만이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연령 확인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은 채팅 기능을 이제 빼앗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어린이들이 로블록스를 이제 안 사용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하지만 CEO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장기적으로 이제 플랫폼의 구축을 이렇게 따는 데 있어서 올바른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장 둔화가 있더라도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겠다라고 이제 로블록스 CEO는 나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로블록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아동 착취 방지 실패,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아동들의 관련이 된 소송들이 140건이나 지금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로블록스의 주가는 오늘 18%가 급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미친 듯이 폭등을 하고 있는 주식을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아틀라시안이라고 하는 주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클라우딩 서비스에 관련이 된 그런 기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주가가 23%가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뭐 23%, 20% 미친 듯이 지금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우선 이 아틀란시안의 실적 발표가 있었다고 하는데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었다고 하네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렇게 또 내놨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클라우드 그 매출액이 11억 달러를 이제 기록을 이렇게 하면서 전년 대비해 가지고 29%가 증가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틀란시안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오픈 AI나 뭐 엔초픽 같은 그런 AI 모델 위에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이제 구축이 됨으로 해가지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망하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 아틀라시안도 이제 비슷하게 많이 이렇게 또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을 이렇게 또 보니까 이거 괜찮네라고 하면서 지금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협업 소프트웨어 기업이면서 이제 클라우딩 서비스에서 많은 매출을 지금 이렇게 일으키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이 AI를 엄청나게 지금 도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잘 이 AI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렌지 카운티, 여기 이제 LA 바로 밑에 이제 오렌지 카운티 있지 않습니까? 오렌지 카운티에서 레고로 사기를 치는 이 남녀가 체포가 이렇게 또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티후아나 출신의 남녀이다라고 하네요. 29살 그리고 30살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타겟 있지 않습니까? 네, 타겟 매장에서 레고를 굉장히 많이 산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이 산 다음에 거기에서 그 피규어 있지 않습니까? 레고 사람들만 빼가지고 리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에서 이런 범행을 여러 곳에서 이렇게 또 저질렀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타겟에서 리턴을 잘 받아주다 보니까 타겟에서 이제 많이 이런 짓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레고를 사가지고 피규어들만 빼가지고 리턴을 하는 그런 행동을 이렇게 또 하다가 걸렸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왜 이러한 행동을 이렇게 했는지 하고 이제 본다고 하면은 레고들 중에 굉장히 희귀한 그 미니미가 있다고 합니다. 미니 피규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미니 피규어가 굉장히 비싸다고 해요. 그 희귀한 것들은 100달러에서 300달러까지 간다. 그런 것들만 이제 노려가지고 제품들을 많이 사가지고 그것만 빼서 리턴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는 어떠한 20대 남성이 레고를 사가지고 레고 안에 있는 부품들만 빼서 파스타를 넣어가지고 리턴을 한 그런 사기 사건도 있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레고 사기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있나봐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남녀가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야, 아니 이러한 조그마한 것도 이제 훔쳐가지고 이런 사기 이렇게 또 쳐가지고 체포가 되고 있는데, 아니 커다란 사기 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거야? 빨리빨리 다 잡혀버렸으면은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사기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KTLA 뉴스를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두 명이 5만 달러어치나 사기를 이렇게 또 놀스트롬 그 백화점에다 이렇게 또 해가지고 글렌데일에 있는 놀스트롬 백화점에다 이렇게 또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또 붙잡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사기를 이렇게 또 쳤냐면은 2019년도부터 이제 놀스트롬에서 굉장히 비싼 핸드백이나 의류, 뭐 화장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가지고 산 다음에 리턴을 할 때 가짜 있지 않습니까? 짝퉁을 리턴을 했다고 합니다. 짝퉁을 리턴을 하면서 돈을 다 받고 진품은 팔았다고 해요. 온라인에다가 이제 팔아가지고 그렇게 사기를 이렇게 또 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이 된 피해액만 5만 달러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지금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한 30만 달러 정도 이런 사기를 친 게 아니느냐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기범들의 이제 자택을 압수수색을 이렇게 또 하니까 입생로랭 핸드백이 이제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발렌티노 드레스, 구찌 신발 3,000달러, 뭐 4,000달러, 3,000달러, 1,000달러 이런 엄청나게 비싼 명품들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또 이제 걸렸는지 하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난 3월 달에 글렌델 아메리카나 그 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놀스트롬 그 직원이 어떤 사람이 리턴을 이렇게 뗐는데 가짜 제품이었다고 하네. 그거를 이제 알았나 봐요. 알아가지고 좀 수상해가지고 이제 경찰한테 신고를 이렇게 또 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또 체포가 이렇게 또 돼버렸다라고 합니다. 3월 달에 하고 한 뭐 2개월 지나서 이제 잡혔다고 하니까 한 2, 3개월이면은 사기꾼들은 이제 잡히게 된다고 하는데, 이 사기꾼들 싹 다 잡혔으면은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벤츄라 카운티에서 7번째 라들 스네이크 바이트 그 사건이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이 벤츄라 카운티 시미밸리에서 또 어떤 그 산책길이 있다고 합니다. 트레일 길이 있다고 해요. 여기에서 이제 길을 이렇게 또 걷고 있다가 방울뱀한테 이렇게 또 물려가지고 헬기로 긴급 이송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긴급 이렇게 또 이송이 되고, 그리고 해독제를 바로 이렇게 또 맞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안정적인 그런 상태를 이렇게 또 찾았다라고 하네요. 정말 다행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여러 건의 방울뱀 물림 사고가 굉장히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7건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망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봄을 맞이를 해가지고 이제 여름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하이킹을 이렇게 또 가지 않습니까? 하이킹을 갈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폭염이 있고 뭐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또 방울뱀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킹 갈 때는 정말 조심해라 라고 하네요. 부츠 같은 거 신고 뭐 긴 바지 뭐 그런 거 입고 라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물린다고 하면은 입으로 빨지 말아라 라고 하네요.
입으로 빨지 말고 빨리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긴장하지 말고 이제 피가 빨리 돌면 안 되니까 긴장하지 말고 빨리 911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 여성처럼 헬기를 타거나 해서 응급실로 가가지고 해독제를 빨리 맞는 게 그게 급선무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인도에서 어떤 남성이 자신의 여동생 시신을 가지고 은행에 가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냐면은 어떤 이제 남성 50대 남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50대 남성이 지난 1월 달에 사망을 한 동생이 아니라 여동생이 아니라 이제 누나네요. 56세로 이제 사망을 한 누나의 은행 계좌에 한 211달러 정도가 있었었다고 합니다. 211달러를 인출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직접 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인출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망을 했기 때문에 못 온다. 라고 이제 은행 측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은행 측에서는 본인을 데려와야지만 돈을 줄 수가 있다 아니면은 사망한 그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라 라고 요구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서류 같은 거 모르나 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누나를 이제 끄집어내가 시스터를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직접 경찰에 이렇게 또 갔다라고 합니다. 와 그러면서 이제 경찰에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또 보니까 어떤 부족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문맹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글을 읽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뭐 사망 증명서 같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하네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경찰 측에서 도와가지고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누나의 시신은 다시 잘 매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묻혀있는 그 시신을 가지고 은행에 갔나봐요. 와, 이런 깜짝 놀랄만한 그런 사건도 이렇게 또 있었고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